아직도 안 들어오는 것이. 자, 도덕 경영 활성화를 위한 바른 자세 교정 프로그램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래서 요게 이제 부모들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죠. 네,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도장에서 할까? 네,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장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어, 우리 아이가 자세가 이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관장님들한테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전산표 관장님 예, 많이 안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 자세에 대해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 도장에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부모들 부모들이 도장에서 아이들 자세 교정을 하나 뭐 하나도 아니죠. 그냥 뭐 생각 자체를 못 해봤겠죠. 네, 생각 자체를.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자세에 있어서는 그 유치부, 유치부는 무조건 자세하고 그다음에 키성장하고 두 가지는 꼭 건드셔야 돼요. 유치부는. 그래서 성인으로 가게 되면 자세하고 이제 다이어트하고 이 두 가지를 꼭 건드려야 되고 아이들은 자세하고 키선장하고 어, 성인은 자세하고 비만 관리하고 요게 이제 뭐냐면 성인 같은 경우는 성인병이 있잖아요. 어디가 아픈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자세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자세의 중요성, 그다음에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없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이걸 해결할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본인이 바꿀 수 없어요. 자세를. 그리고 특별히 자세 교정을 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뭐 필라테스나 요가나 뭐 그런 정도를 찾아가죠. 특히 필라테스 쪽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 교정 하려면. 그래서 딱히 뭐 자세 교정하는 곳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데 가면 체형 교정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쓰고. 근데 특별하게 근데 거기에서 자세를 교정해 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세를 교정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정형외과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그런 운동을 하는데 필라테스 이걸 다녀야 되나? 그래서 필라테스 많이 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아이들은 성인들은 필라테스를 가지만 아이들을 필라테스를 못 보내죠. 그래서 이제 뭐 자세 교정 한다고 해갖고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발레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 좀 보내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 자세 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죠. 이 도장에서 하는 자세 교정이 정말 아이들의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예,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도장이라는 것들을 자꾸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바른 자세란 바른 자세란 자, 이게 정중선이에요. 정중선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축연선 이렇게 있어요. 예. 정중선
측연선. 그래서 바른 자세란 정면에서 볼 때 바른 자세란 코의 중심과 가슴의 중심 그리고 배꼽과 무릎 사이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준선이에요. 네, 정준선. 자, 특히 어깨가 한쪽으로 올라갔다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또한 몸통에서 팔의 간격이 좌우가 틀린 경우에는 앞면에서 볼 때 몸에 불균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 이 정중선에서 얼굴의 그 눈 높이, 그 다음에 어깨 높이, 골반 높이, 무릎 높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리 길이를 재면 다리 길이가 이제 다르게 나오죠. 그것들이 정중선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자세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옆면에서 볼 때는 바른 자세랑 귓구멍과 어깨의 관절의 중심, 그 다음에 허리뼈가 아니죠. 골반뼈죠. 그 다음에 힙의 중심과 무릎의 안쪽과 그 다음에 발목의 앞쪽을 지나는 라인, 정상적인 균형을 형성하고 있는 자세가 된다. 다시 볼게요. 여기서 귓구멍하고 어깨 여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귀 구멍하고 어깨 라인하고 그 다음에 골반하고 일직선이 해야 이제 바른 자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옆에 여성 보면 요 귓구멍하고 어깨 요 라인이 이렇게 가야 예, 요렇게 가야 바른 자세라는 얘기예요. 바른 자세. 근데 이제 요렇게 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건 이제 거의 훈련된 사람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꼿꼿이 서 있지 않죠, 사람들이. 약간, 예. 그래서 아무튼 바른 자세는 요 손이 어이구, 좀 삐뚤어지네. 요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야 바른 자세야. 아, 손 긋기 힘드네. 네. 이게 측면에서 볼 때의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볼 때의 바른 자세는 그래서 어깨 높낮이, 그 다음에 골반 높낮이, 무릎 높낮이, 예. 이게 그 다음에 얼굴도 눈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바른 자세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측정을 할 때, 바른 자세를 측정을 할 때, 요 모형으로 측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 모형으로. 자, 측연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이렇게 수평선들이 일직선으로 가는지, 그런 걸 보고 측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바른 자세가 깨지게 되면 근육의 불균형과 더불어 관절면에 받는 몸무게의 불균형 등 근골격계 질환과 심한 경우 신경계와 순환계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시에 이러한 불균형을 가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생활을 한다면 더욱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운동의 과정 중에서 전후에 또는 운동과 병행하여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이라 할 수 있다. 성장 체조 동작은 몸의 한 부분만을 집중하는 것보다 항상 몸 전체를 사용하면서도 각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 균형이 유지되는 바른 자세란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선과 골반선, 무릎선의 높이가 각각 기울지 않고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옆에서 봤을 때는 귀의 중심이 어깨와 고관절, 무릎,
복숭아뼈의 중심을 지나가야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선을 딱 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정확한 것들을 측정할 때 뭐냐면 어 천장에다가 이렇게 도단을 박아 놓고요. 빨간 실 이렇게 띄워가지고 추 달아 놓으면 그게 아주 정확한 선이에요. 이게 정중선이고 측연선이에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건데 저기 뭐야 공사장 가면 내벨기 있죠, 내벨기. 내벨기. 예. 선 싹 그어주잖아요, 내벨기가. 예. 그래서 그거 딱 띄워놓고 사진을 찍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왜냐면 뭐 EX바디나 뭐 X바디나 이런 것들이 비싸요. 되게 비싸요. 뭐 최소 그냥 허접한 거 사도 한 300만 원 되고 좀 괜찮은 거 사면은 500에서 800만 원 뭐 넘어가니까. 그래서 근데 뭐 도장에서 굳이 그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 친구가 근데 이거 찍어보잖아요. 관장님 체육관에서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그 논문 쓰면서 한번 도장에 있는 아이들을 한 100,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를 측정을 해봤는데, 어, 야, 이 친구는 좀 바른 자세를 그래도 가지고 있네. 한 90%나 95% 정도 된다. 라고 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나중에 그 아이들 사진 촬영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연속해서 쫙 보여줘. 그러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99%, 98%가 다 틀어져 있어요. 없더라고요. 자, 바른 자세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바른 자세 효과. 와, 내가 오늘 경희대 효 태권도장 여기 딱 여기 세놨는데, 과장님 아직도 안 들어오셨네. 예? 밑에 여기, 예? 바른 자세 전문 도장 해갖고, 경희대 효 태권도장 해놨더니, 사모님도 아직 안 들어오셨네. 아, 어. 자, 아이들의 평생 건강 바른 자세로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바른 자세 전문에 오늘 내가 잠깐 이거 만들었는데, 자, 바른 자세가 왜 사람들이 바른 자세 하냐? 그래서 바른 자세는 바른 인성을 갖게 한다. 바른 자세는 몸을 건강하게 한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바른 자세는 집중력이 좋아진다. 바른 자세는 키도 쑥쑥 자라게 한다. 바른 자세는 성격이 밝아지고 온순해진다. 바른 자세는 머리를 맑게 하고 총명해진다. 바른 자세는 면역력 및 향상성이 좋아진다. 바른 자세는 공부도 잘하고 능률도 높인다. 이런 게 바른 자세 효과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까요? 바른 자세를 하면. 어, 기의 순환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냥 딱 한마디로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몸의 서브락세션, 그러니까 아탈구, 그러니까 그 근육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신경과 혈관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그 기혈순환을 다 맞게 만드는 게 바르지 못한 자세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 아주 근사치로 열어주는 것들이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간에 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자세.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자세. 자,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걷거나, 예, 어떤 자세를 하고 있든지 간에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자세. 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몸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바른 자세를 취했을 때는 뭐냐면, 네,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삐딱하거나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버티기 위해서 힘을 과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한 힘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제가 바른 자세랑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냐 하고 이제 그림을 3장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른 자세를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그거 은근히 어려워요. 제가 오늘 그거 갖고 해갖고 한번 해주려다가 지금 제가 문제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관장님들도 그거 보시면 약간 헷갈릴걸요. 저게 이게 바른 자세인가 저게 바른 자세인가? 이렇게 바르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자세는 신경을 눌러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주변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신경과 장기 모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주 짧은데 다 들었어요? 예. 아까 처음에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있잖아요, 화면을.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내 몸의 구석구석에 소박세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게 기혈이 막힌다는 얘기죠. 구석구석에.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면 그런 기혈들이 전체적으로 열린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을 거듭하며 여러 개의 만곡을 가진 척추가 형성된다. 성인의 경우 앞을 향해 휘어진 목, 뒤로 크게 휘어진 등, 다시 앞으로 휘어진 허리로 S라인이라 불리는 척추를 갖게 되는데 이런 3개의 만곡은 척추에 가해지는 중력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척추가 일직선이라면 머리부터 내려온 체중이 그대로 하체에 전달되지만 만곡이 있는 경우 휘어진 곳으로 체중이 분산돼 하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요, 허리 주변에, 꼬리뼈 주변에 있는 부위가 상반신 체중을 전체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섰을 때를 가정하면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 등등 해서 체중을 골고루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경우 앉아있는 자세가 서있는 자세보다 그 피해 요인들이 더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 척추가 받는 무게 부담은 달라지는데 똑바로 서 있을 때 허리가 받는 부담을 100이라고 하면 앉으면 140으로 증가한다. 앉으면 앞으로 휘어진 허리가 직선이 되면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앉은 상태에서 앞이나 뒤로 기울이면 이 부담은 185까지 증가한다. 이런 자세가 지속돼 척추의 정상적인 곡선이 깨지면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밖으로 튀어나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자세 외에도 허리에 압박을 더하는 요인으로 하이힐을 들 수 있다. 운동화를 신을 때와 달리 하이힐을 신으면 뒤꿈치의 높이로 체중이 앞으로 쏠려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체를 세우며 허리가 심하게 꺾인다. 정상적인 척추의 곡선보다 심한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아예 허리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척추 전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세에 따라 목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머리를 심하게 앞으로 내밀거나 자주 고개를 숙이고 높은 베개를 사용해 꺾이는 자세를 취하면 앞을 향해 휘어야 할 목뼈가 직선이 되거나 몸통에서 빠져나온 이른바 거북목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목뼈 사이 추간판에 악영향을 미친다. 움직이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긴 학생들의 경우 자세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다양한 자세로 앉아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을 보기 위해 목과 등을 많이 구부리고 책상을 향해 몸을 낮춘 비슷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자, 혹시 허리가 아파본 학생들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이 학교 1학년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자세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학생 11명, 스스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학생 6명,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학생 11명, 척추 측만증으로 병원을 찾은 학생 3명으로 허리에 영향은 있지만 바른 자세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듯했다. 실제 모습은 어떤지 자습 시간의 자세를 관찰해봤다. 대부분 공부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등을 심하게 구부린 학생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자세에 신경을 쓴 듯 비교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중력이 풀어진 듯 자세가 흐트러지고 몸이 비뚤어지거나 턱을 괜 학생들이 늘어났다. 시간이 갈수록 조는 학생도 많아지고 아예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하는 학생도 보였다. 집중력이 너무 흐트러진다 이러면요 허리를 펴고서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경우가 많고 그냥 쉴 때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아프니까 이렇게 뒤로 젖혀지기도 했다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쏠리기도 하다가 좀 다시 덜 아프면 다시 이렇게 앞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허리가 왼쪽으로 조금 휘었더라고요. 척추 측만증이요. 네. 왜 본인이 왜 척추 측만증 증세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책상 앞에서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 척추가 측면으로 휘어지는 척추 측만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소년의 과다한 컴퓨터 사용과 공부 시간의 증가로 척추 측만증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 그 상황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뼈가 자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과사용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면 크게 부담이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 뼈의 크기 자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틀어짐 자체가 점점 뼈가 자라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앉거나 서는 자세 외에도 가방을 메는 자세가 신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방은 습관적으로 한쪽으로만 매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경우 변화를 가져오는데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오히려 가방을 맨 쪽 어깨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척추와 골반까지 휘어지게 되는 것이다. 몸의 중심을 잡는 삼각대 역할을 하는 골반이 비틀어지면 상체와 하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골반이 넓은 여성의 경우 균형이 깨지거나 비틀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양쪽 골반이 상으로 비틀어지면 앞쪽으로 틀어진 골반 쪽의 다리는 길어지고 뒤쪽으로 향하는 쪽 다리는 짧아지게 된다. 이렇게 체형 자체가 변형되는 원인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자세에 있다. 앉을 때 습관적으로 한쪽 다리를 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등을 굽힌 상태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 또 신체의 한쪽만을 사용하는 자세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의 지지 구조인 척추와 골반에 많은 변형을 가져온다. 방바닥에 쪼그려 앉을 일이 많은 주부들은 더 심각하다. 다리를 한쪽으로 포개 앉으면
골반의 높이가 달라진 상태에서 압력까지 달라지며 골반 쏠림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작고 단순한 행동이 오랜 시간 축적되다 보면 허리를 기울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작은 자세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앉아있을 때 남자분들 반지갑들 엉덩이에다 깔고 앉아있는다든가 또는 여성분들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는 동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골반의 좌우의 균형점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자세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동작을 하지 않게끔 엉덩이에서 지갑을 빼고 꼬았던 다리를 풀어서 좌우가 균일하게 놓아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지금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자세들이 바르지 못한 자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것보다는 이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일상적인 과정 말고 그 전에 바르지 못한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운동과 내발달 할 때 다 보여줬던 영상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거 이제 봤죠? 운동과 내발달 할 때 우리가 운동을 쭉 통해서 뇌가 발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발달할 시기에 뭐 요람이나 그죠? 보행기나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니까 운동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내 몸의 움직임이 이런 정보들을 뇌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뇌에다 못 갖다 주니까 내가 분석을 안 하게 되고 분석을 안 하니까 내가 발달을 안 하고 우리의 몸은 정교함이 잃어간다.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앉아서 계속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운동을 더욱더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영상인데요. 보행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어다녀야 될 시기에 보행기를 태워버리니까 그 24시간 보행기를 태우면 3일에서 4일 정도의 발달이 더디게 발달이 되더라. 뭐 연구 논문 썼던 거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그 아이들이 저렇게 기어다녀야 될 시기에 기지 않고 보행기를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몸이 발달했겠어요? 안 발달했겠어요? 그렇죠.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제 서서 걷거나 뛰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몸이 지탱을 해요, 못해요? 지탱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탱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느 한 곳이 무너지게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자세의 변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OX 다리도 그렇고 X자 다리도 마찬가지고 O자 다리도 만들어질 수 있죠. 충분히 기기 운동을 해서 허벅지 다리의 근육이 탄탄해진 상태에서 아이가 섰어. 그 다음에 걸어. 예? 그 다음에 뛰어. 이 과정들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근육들이 딱 잡아주면서 더욱더 발달되면서 아이가 성장을 할 텐데 어린 시기에 저걸 못 해버린 상태에서 쓰거나 걷거나 뛰어버리면 다리가 무너지죠. 그래서 OX 다리에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한쪽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버리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바르지 못한 자세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한쪽이 무너져 있고 한쪽은 튼튼해, 한쪽은 무너져 있어.
근데 내가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튼튼한 다리로 지탱을 하고, 예를 들어서 튼튼한 다리로, 자, 80을 아니, 60을 지탱을 하고, 덜 튼튼하니까 약한 다리로는 40만 지탱하면 밸런스가 잡히겠죠. 그래서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딘가가 아프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유아 시기에, 유치원 시기에 이 자세를 꼭 얘기하라 했던 게 그거예요. 어, 신생아 4세 때 이제, 그러니까 신생아 때부터 척추 만곡도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척추 만곡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요게 4세고, 13세면 이제 5학년, 6학년이잖아요. 5학년, 6학년 되면 척추 만곡도가 완성이 되어 버려요. 완성. 그래서 13세, 14세니까 5학년, 6학년 때 척추 만곡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앞에 보이는 영상이 측면에서 지금 찍었잖아요. 그 앞에 우리 화면 지금 측면에서 찍었잖아요. 요 척추 망곡도라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S자로 휘어 있는 요걸 척추 망곡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면에서 틀어져 있는 거는 척추 측만증이라고 그러는 거고, 앞면에서 틀어져 있는 거는 척추 측만증이라고 그러는 거고, 측면에서 봤을 때 척추가, 예, 목이 C컵, 그렇죠. 등이 나와야 되고 허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척추 만곡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척추 만곡도의 완성은 5학년, 6학년 때 만곡도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척추 만곡도의 완성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척추 만곡도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했던 게 이제 목을 가누면서 시작하는데, 이 자리를 완전히 잡아내는 데가 어디냐면 기기예요, 기기. 기기. 아이들 기어다니는 거. 예. 그때 가장 많이 척추 만곡도가 만들어져요. 그때. 그래야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척추가 일자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게 되면 중력이 확 내려와 버리니까, 그래서 일자 허리는 목도 엄청 아프고 허리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예, 척추가 일자니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요게 C자로 이렇게 S자로 바뀌게 되면 충격이 낭창낭창하게, 예,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내 몸에 무리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기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기기를 해서 척추 만곡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지만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척추 방광도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서버리게 되면, 그렇죠? 목하고 허리하고 무리가 엄청 가겠죠. 그죠? 그래서 기기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행기 태워버리고 잃어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전혀 생각도 못한 데서. 그러면 이 문제를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큰일 났지. 난리 난 거야. 예, 보행기 안 태우고 아이 키우는 엄마가 어딨어? 그죠? 이제 심각한 거지, 이제. 예? 보행기 안 태우고 아이 키우는 집이 없거든요.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돼, 이제? 빨리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태권도장입니다. 그래, 태권도장 아야지. 태권도장에서 뭐 시켜야 돼요? 기어가기. 그쵸, 기기 운동 시켜야 되는 거야. 기기 운동 시켜야 돼. 어느 시기에? 유치부. 유치부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근데 너무 어린 애들은 우리 말 안 듣잖아. 예. 그래서, 우리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3세, 4세부터도 하면 좋아요. 3세, 4세도. 예. 그래서 대대로면 이제 우리는 뭐, 태권도장 5세부터 받긴 하는데,
그죠? 조금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지기하면 안 되니까 터널 통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이들 이렇게 그러면 기어오잖아요. 그냥 밑바닥에서 기어와 그러면 안 기어오는데 터널 통과 그러면 구물 통과 뭐 예? 뭐 폼 같은 게 쫙 걸어놓고 그 밑으로 통과 포복으로. 그래서 그런 기기 운동들을 많이 시키게 되면 척추 만곡도가 형성이 되면서 자, 그다음에 일자목, 일자허리게 되면 척추의 압력이 엄청 가해지죠. 그죠? 예, 척추의 압력이 엄청 가해지죠. 그러면 척추에서 나오고 있는 척추신경들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이해 가세요? 뼈다귀. 자,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척추신경이 노란 거 옆에 보이세요? 요게 꽉 눌려버리게 되면 일자로 딱 서 있어 이렇게 뼈가 예, 전체적으로 딱 눌려버리게 되면 이 옆에서 나오는 이 척추신경들이 다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목, 일자허리, 예, 척추신경 전체적인 서브라션이 다 생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신경들이 내 몸을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바르지 못한 자세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네, 안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등을 굽이고 있는 아이들의 등짝을 두드리면서 야, 허리 좀 펴라 하고 막 등짝을 때리잖아요. 네,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럴까요? 이런 내용은 안 들어봤지만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저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내 몸의 건강을 굉장히 잃는다는 거를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꾸정하게 걸어오면 저 새끼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인생 다 산 그런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이 되기 전에 척추 만곡도를 형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유치원 시기다. 그래서 유치원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척추 만곡도를 더더욱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꼭 유치원생들한테 키성장하고 바른 자세를 건드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척추 만두국도나 측만이나 그다음에 어렸을 때 지금 운동을 못 해갖고 다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세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빨리 운동을 시켜가지고 허벅지 근육, 다리 근육이 튼튼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이 발달이 돼야지만 이 다리 근육도 발달이 되니까 그래서 코어 근육하고 그다음에 다리 근육을 빨리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아이가 서고 걷고 뛰고 달리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 그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어려워진다. 밸런스가 벌써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잘 자라게 내비뒀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유치원 시기라도 빨리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런 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빨리 형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예. 유치원들 빨리 받으셔가지고 운동 빡세게 시켜야 됩니다. 우리 유치원 많은 자 자세에 따른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 아까 얘기했는데 앉아 있을 때가 100이고요.
앉아있을 때가 100, 숙이면 120, 물건을 들면 380까지 올라가고, 서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들면 340, 숙이면 100, 서 있으면 80, 반듯하게 누워있으면 60.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삼각대라든지 이불 같은 거 대고 있어서 자세에 따른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앉아서 많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무슨 운동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겨내려면 무슨 운동 해야 될까요? 코어 운동 하시면 돼요. 코어 근육. 코어 운동, 몸의 중심 근육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모든 운동의 기본. 그냥, 예? 코어 운동.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내면 돼. 자, 통증의 원인에는 잘못된 움직임이나 나쁜 습관이나 균형 없는 영양, 부족한 근력, 잘못된 일상생활, 골격 부정렬 쭉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다 자세하고 연관이 있고요. 예, 균형 없는 영양만 하나만 예, 나머지는 다 자세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통증의 원인, 병의 원인이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체 구조 변이 과정과 질환. 그래서 모든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자세에서. 모든 질환과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세입니다. 자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세에서. 자세에서. 자, 자세를 꾸부정한 자세나 그렇죠. 바르지 못한 자세를 하게 되면 근육이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고개를 하고 있으면 여기는 수축될 거고 여기는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예.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자세를 바르지 못하게 하게 되면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뼈가 변이 되겠죠. 예. 뼈가 틀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뼈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근육과 뼈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기혈이 막힌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 예, 혈관이 막히면서 기혈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기혈이 막히게 되면 질환과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오고 예,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쁜 자세 생활 습관들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봤던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공부하는 자세, 턱을 깨고 있는 자세, 뒤로 느다듯이 컴퓨터 모니터로 그냥 들어가는 자세,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 그리고 자세 중에 이 자세가 가장 안 좋아요. 어떤 어머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야, 우리 아들 포스 죽인다 하고 찍어줬어요. 자, 요 아이는 왜 자세가 가장 안 좋냐면, 어, 등을 벽에다가 기대고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예, 등을 기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굉장히 힘든 자세를 하고 있죠.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 전사표 관장님, 예. 요 자세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할까요? 안 할까요? 뭐라 합니다. 왜요? 뭐라 해야 합니다.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엄마들이 뭐라 안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여기, 공부 열심히 해서 뭐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 이렇게 해도 엄마가, 야, 허리 좀 펴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겠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책상 가서 뭐라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해요, 부모님들이. 구부정하게 이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허리 좀 피라고 그러고 등 좀 피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으면 부모들이 뭐라 안 해요. 왜냐면 꾸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든지 뭐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뭐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책만 보고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라 하지 않아요. 거의 뭐 95%, 99% 이상의 엄마가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자세는. 근데 내가 이 자세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자세들은 이제 뭐가 안 좋아지는지 알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요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 엎드려서 있는 자세가. 이런 거 설명하면 또 시간 오래 가는데 오늘 큰일 났네. 자, 손을 딱 받쳤죠? 그러니까 척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휘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그죠?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밑으로. 이거를 안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엉덩이를 들어야 됩니다. 엉덩이를 들면 더 내려가죠. 약간 플랭크 자세 약간. 엉덩이를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를 깔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예. 여기를 내려야 되겠죠, 여기를. 예. 여기 어디예요? 골반. 꼬리뼈. 꼬리뼈. 골반의 꼬리뼈. 네. 그 부위 끝을 내려줘야 얘가 반사적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네. 자, 허리에 힘이 내려가게 되면 허리가 완전히 요추 전만이 되니까 이거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딱 정지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지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내리면 좀 괜찮은데 낼 수가 없어서 꼬리뼈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요. 그러면 이제 이 꼬리뼈를 잡고 있는 아이고, 보이나? 자, 여기 요게 꼬리뼈 여기가. 그죠? 요게 꼬리뼈. 이게 골반이고, 골반 자골이고, 여기 자골이고, 요게 꼬리뼈. 어떻게 있어? 꼬리뼈. 보이시죠? 예. 여기 꼬리뼈. 이 꼬리뼈에서, 이 꼬리뼈에서, 여기 이제 대퇴골인데, 요 꼬리뼈에서
이렇게 대퇴골로 잇고 있는 근육이 이 근육이 힘을 꽉 주겠죠. 예, 얘가 올라가게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잡아 당기겠죠. 예, 요렇게 당기는 근육이 이상근이에요. 이상근. 아까 15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가 이거 그 바른 자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 요 상급책 한번 보시고 어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소등근, 이상근, 여기에서는 많은 걸 안 써놨네. 여기서는 이 근육의 문제지 대퇴골의 장단지까지 방사되는 자골 신경통과 비슷한 통증을 나타낸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이상근의 여기는 이제 상급책이라서 이렇게만 써놨는데 그 이상근의 문제는 뭐냐면 어 이상근의 문제가 생식기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꼬리뼈 안쪽에 요 노란 신경들 보이죠? 요 신경, 요 꼬리뼈 안쪽에 이 노란 신경들 보이죠? 이 신경들이 다 생식기로 가요. 생식기로. 그래서 그 생식기로 가고 있는 신경들을 저 자세들이 이상근을 굉장히 경직시키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고 이상근을 굉장히 굳어지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생식기 기능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이라든지 자궁 방광 이런 데들이 굉장히 약해져요. 네. 그래서 난임도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유산, 불임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자세가 저 자세예요. 엎드려서 공부하는 자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예, 남성 같은 경우도 생식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 이제 근데 남자들은 저런 자세 많이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저런 자세 많이 안 해요. 여성들이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꼬리뼈가 위로 이렇게 쭉 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온 아가씨가 한 명 있었는데 똑바로 누우세요 그랬더니 못 누워요. 그래서 왜 못 누워요 했더니 꼬리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엎드려서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꼬리뼈가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게 누우면 바닥에 꼬리뼈가 먼저 닿아가지고 거기가 아파서 못 눕는 거예요. 하도 저 자세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물어봤더니 저렇게 엎드려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수능 공부하면서 저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랬더니 이제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이런 자세 하나하나들이 다 질환과 질병을 아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세들이 다 질환과 질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 하나하나들이 다 질환과 질병. 아까. 얘. 얘는, 이 친구, 이 친구 뭐가 안 좋아질까요? 골반입니다. 골반의 뒤쪽에 있는 이상근이 짧아져 버려요. 짝벌남을 하고 있으면, 예, 이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으면 얘도 이상근이 짧아져 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골반이 휘어갖고, 요 다리 보이시죠? 완전 팔자다리. 그래서 이상근의 문제는 아까 생식기 쪽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고관절을 완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게 만들어가지고, 대장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대장 기능을. 그래서 뭐 가는 배를 본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하여튼 장기 기능들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자세가 짝벌남 자세. 자, 그래서 그런 자세들이 근육을 변형을 시켜서 근육을 변형시키니까 뼈의 변이가 오게 되고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뼈의 변이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혈순환을 막게 되고 그죠? 기혈순환을 막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다 신경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신경계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오장육부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기능들이 나빠지면서 우리 인체 조직계, 외피계,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림프계, 호흡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생식기계 모든 기관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 바른 자세 그러는데 이런 자세 하나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모든 질환과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세에서 시작된다. 모든 질환과 질병들은 자세에서 시작된다. 자, 그래서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뭐 스마트폰 사용 시 경추가 받는 압력계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경추에 4에서 5kg 정도의 무게가 목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데 아주 스마트폰을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보게 되면 27kg, 27kg의 추를 매달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경추에 무리가 굉장히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목에서 일자목, 거북목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되고 그렇게 변형이 오게 되면 내 몸에 지혈을 맞게 만들어가지고 지혈을 맞게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질환과 질병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추골동맥과 경무맥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자, 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육은 이런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질환은 만성피로, 우울증, 두통, 신경질, 신경과민, 온용탈모, 중풍, 이마여드름. 이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 뭐, 컴퓨터 일하게 보느라고, 거북목, 일자목 만들어내고 이럴 때, 만성피로, 우울증, 두통, 신경질, 신경과민, 원형탈모, 중풍, 이마여드름. 이런 질환들을 만들어낸다. 자, 이 질환들은 특히, 경추 1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경추 1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김승영 과장님, 네? 그, 우리 결혼 안 한 사람이 없네. 다 했네. 이마에 여드름이 많다라는 거는 성격이 어떨까요? 예민하겠죠.
그렇죠. 예민해요. 음, 예,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예. 근데 타고난 성품이 아주 착하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덜하죠. 근데 타고난 성품도 약간 예민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마에 드름까지 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한 친구들한테, 어, 야, 이런 여성들이 있어.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 왜? 아, 나중에 살 길이 막막하잖아. 맨날 잔소리하고 그냥 막 짜증 부리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 좀, 그래.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근데 이뻐. 어? 근데 이뻐. 어떡할 거냐고. 어? 응. 아니, 그냥 이것만 얘기할 때는 그냥 고개를 살라살라 흔드는데, 아, 근데 이쁘다고. 그거 어떡할 거냐고. 야, 뭐 이제 결혼해야지. 왜? 이쁜데. 아, 고쳐 쓰면 되잖아. 그거 어떻게 고쳐야 돼? 경치 1번 풀면 돼요. 경치 1번 풀면 돼. 응. 그래서 전산평 과장님, 예, 체육관에 예, 좀 승질 자주 부리고 짜증 많이 내고 그런 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 어디 풀어야 돼요? 경추 1번입니다. 예, 지금 관장님 눌렀던데 막 누르시면 돼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를 꾹꾹 눌러보세요. 한번 꾹꾹 눌러보시면 엄청 아파요. 예.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 막 다른 아이들 막 그, 예? 그 뭐야 분노 조절장애? 예? 네, 막한 그냥 막 그런 아이들 옆에 가서 꾹 눌러보세요. 너 일로 와봐. 해갖고 사랑해 엄마 하고 쭉 이렇게 눌러봐 안아가지고 목 이렇게 안아갖고 꾹 눌러. 막 죽으려고 그래요 아파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친구처럼 아주 막 신경질적인 거예요. 예? 신경 과민 이런 현상들은 경추 1번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난다. 만성 피로, 우울증 다 마찬가지예요. 원형 탈모, 탈모도 유전적인데 그 유전이 어디에 있냐면 경추 1번에 문제가 있는 것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유전이 있다라고 하면 경추 1번을 좀 잘 자세로 주면 최대한 그 대머리를 늦출 수 있고요. 예, 많이 늦출 수 있어. 그다음에 M자 탈모 뭐 이런 것들도 다 경추 1번이에요. 자, 백내장 사시, 이명, 시력저하, 청각장애, 축농증, 안구건조증은 경추 2번입니다. 요 나중에 저기 있으니까 검버섯, 주근깨, 충치, 풍치, 뭐 이슬건조, 편도선, 신목성 이게 다 목에 문제가 있을 때 검버섯은 검버섯은 셀룰론 부족인데 이분은 지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큰 문제는 아닌데 검버섯이 막 크게 막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심장마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레늄 그들을 많이 드시면 돼요. 약국에서 저 셀레늄 따로 팔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겨울에 제철인 굴 있잖아요. 굴 바다에서 나오는 굴. 예, 그 아주 셀레늄 덩어리예요. 그게 셀레늄 덩어리. 그래서 검버섯이 있는 분들은 급성 심장마비 조심해야 된다. 자, 풍치, 충치. 풍치, 충치는 이빨 안 닦아서 생길까요? 이빨 안 닦아서 생길까요? 아닙니다. 왜 생겨요? 경추 3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예. 경추 3호뿐만 아니고요. 요 귀 뒤에 있죠? 귀 뒤에 보면 턱이죠, 턱. 이게 문제나 봐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안 아픕니다. 귀 뒤로 밀지 말고 뼈를 미세요, 뼈 앞에.
턱관절, 턱을 밀어요. 턱뼈를 귀 뒤쪽에서 앞쪽으로. 아픕니다. 예, 고개를 내다 푸셔야 돼.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옆에 귓볼 밑에 턱, 귓볼 밑에 턱 주먹 쥐어갖고 비비세요. 예, 주먹으로 비비세요. 주먹으로. 오, 너무 아픕니다. 예, 그거 빨리 푸세요. 충치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오셔갖고 이게 교근이에요. 찬물 못 드시는 분, 그쵸? 거기에요. 찬물 못 드시는 분들, 저기 뭐 스케일링 하러 갖고 이빨 실어서 그런 거 잘 못 하시는 분들, 찬물 막 물 마셔도 막 이가 시리는 분들, 지금 하라는데 일주일만 풀어보세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약하니까 이렇게 풍치가 생기게 되고, 자연 발치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매일 술 먹고 이래버리면 여기가 완전히 다 굳어갖고 이 몸이 들떠서 녹아내려요. 그래서 이가 그냥 자연 발치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시적으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서 오는 문제니까 목까지 빨리 관리하셔야 돼요. 가운 태권도장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인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40대, 50대 넘어가면, 예. 그래서 요것들은 나중에 그 질환 질병 우리가 이제 실기할 때 한 번씩 쭉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예. 저번 주에, 자,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 그 다음에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 보고 있다든지, 컴퓨터 많이 하게 되면, 예, 구분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표적인 질환에는 기관지염, 식도암, 손목 통증, 심장질환, 화병, 흉통, 아토피. 네. 여기에서 다들 심각한 심장질환하고 화병이 가장 문제긴 하네. 그런 자세들이 이런 질환, 질병들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뇨는 췌장이에요. 흉추 7번. 흉추 6번은 아까 여기 소화불량 위장. 예. 간은 거기 다 있죠? 본 거예요. 간은 5번. 두드러기. 저번에 두드러기 였죠. 그 다음에 허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탈장, 대장암, 대장염, 변비, 자궁근종, 생리통. 생리통은 생리통은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이상근 허리뼈 쪽 이렇게 예, 총골 쪽하고 그 다음에 요분이 잡고 있는 요 아랫배 치골 위쪽 윗배 여기 두 군데만 잘 관리하면 생리통은 잡혀요. 사람들이 이거 안 해보니까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 잡힙니다. 그 이런 거 심한 친구들 있어요. 엄청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전산표 원장님이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여자 사범님이 있으면 좀 가르쳐줘서 여자아이들 좀 이렇게 근데 운동을 시키면서 그 관리를 해주면 생리통이 완전히 잡혀요. 근육이 있어야 돼. 예,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예, 잡혀요. 아주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기할 때 물어보세요. 어, 자, 여기에 이제 방광이 있고, 여기가 전립선이고, 예.
요게 사정관, 정랑이 있고, 여기 끝에가 사정관이에요. 사정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냐면, 여기 꼬리뼈 있잖아요. 이렇게 꼬리뼈예요. 꼬리뼈.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얘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거 해주면서, 그, 저기를 했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 저기, 뭐야, 나이 먹었을들은, 나이 먹었을 때 이제, 뭐, 여점적이라든지, 그죠? 예, 야간요라든지 이제 이런 게 뭐 아직 다들 젊으니까 그런 거는 모를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 배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 치골 뼈 얘가 뼈인데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 자극시켜주고 여기를 자극시켜주는 거. 근데 요게 지금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골반 저근이잖아요. 골반 저근이 무슨 근육의 하나요? 그렇죠. 코어 근육의 하나예요. 이 근육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풀어낼 때 골반 저근하고 그 골반 저근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장요근을 풀면서 골반 저근, 그러니까 장골근이죠, 장골근. 장골근 풀면서 거기를 같이 누르게 되면 골반 저근이 같이 눌려요. 그래서 골반 저근을 같이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풀어줬던 친구들 중에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던 분인데, 예, 조류가 굉장히 심했던 분이 있어서, 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불감증. 그러니까 성욕 감퇴고 불감증은, 어, 성욕 감퇴, 성욕 감퇴를 너무 쓴 거죠. 완전히 너무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뭐 결혼하기를 되게 싫어하고 남자 여자 만나는 것들을 되게 이렇게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자, 자, 빨리 정리합시다, 이제. 자, 그러면 바른 자세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바른 자세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유아 시계는 뭐라 그랬죠? 막 기기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호흡법, 운동법, 수기법이에요. 예, 호흡법, 운동법, 수기법.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단계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아우, 짜증나. 이러잖아요. 이게 호흡이에요. 음, 호흡. 그래서, 크게 숨을 들어 마셔하고 후 내뱉으면 내 몸이 짜릿하면서 뭐 온몸에 기운이 싹 돌죠. 혈액이 한 바퀴 싹 돌죠.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명상입니다. 명상. 자, 운동은 그래서 호흡을 했는데 내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야? 그냥 막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그냥 어, 내 몸을 관리를 하죠. 그거를 이제 어, 개발해뒀던 게 요가. 그래서 요가 하는 것들이 수행하면서 호흡하면서 수행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공체도 있고요, 스트레칭도 있고. 네.
그래서 막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안 풀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아이고 두드리고 이제 주물르고 이제 하죠. 스스로. 네. 이 모든 동작들이 내 스스로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한 아주 순수한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돼서 호흡법, 운동법, 수기법 이런 단계를 거쳐서 네, 내 몸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 운동 읽어보시고요. 무도 교육과 바른 자세, 무수로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신체를 바르고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고도의 바른 자세 운동법이 바로 무술입니다. 태권도.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태권도나 무술을 할 때 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면 바른 자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자, 지르기를 합니다. 그죠? 바른 자세를 취한 자세에서 지르기가 했을 때 파워가 제대로 실리지 삐딱한 자세를 해놓고 지르기를 하게 되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선생입니다. 힘이 안 생겨요. 절대 파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파워를 정확하게 힘을 꽉하게 주려고 하려면 내가 자세를 아주 바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계속 지르기를 연습하잖아요. 발차기를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게 차려고 연습하는 거 있는 것이지 약하게 차려고 연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게 지르려고 연습하는 것이지 약하게 지르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있게 지르려면 힘이 있게 차려면 자세를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게 차는 그 과정 속을 찾아가는 그것들이 뭐냐면 바른 자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바른 자세를 찾아갔을 때 최고의 파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련 과정들이 바른 자세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바른 자세 운동의 도입. 바른 자세 운동은 운동이냐 재활이냐 내가 이제 이거 해놨더니 관장님들이 자꾸 바른 자세 운동을 재활로 가자고. 자, 아이들이 배우는 운동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재밌어야 됩니다. 그쵸. 그게 최고예요. 최고. 자, 운동을 배우는 아이들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재활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어깨가 누가 목이 길어져 보여. 앞에 봅시다. 아홉. 자,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서 회전. 버텨! 쳐다봐야지, 손을. 하나. 이거 왜 하고 있어요? 뒷목 바른 자세. 그쵸? 뭐냐면 핸드폰 보고 거북목, 일자목 이러니까 이거 땡겨갖고 거북목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운동이에요? 재활이에요? 재활입니다. 재활입니다. 지금 보여줬던 운동들이 다 재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대기 하시면 됩니다. 배대기. 슈퍼맨 자세. 앞으로 엎드리라고 그래가지고 팔 들어요. 이렇게 슈퍼맨 자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엎드린 자세에서. 바닥, 배 딱 깔고 애들 그 배대기라고 그러잖아요. 배 딱 하고 네? 자, 오른팔하고 왼발 들어. 오른팔하고 왼발 들고 그다음에 왼팔하고 오른발 들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요거 시키면 돼요. 그냥 수부면 자세 하나 이렇게 수부면 자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고개 들면서 그러면 이제 허리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수부면 날아가는 자세니까. 예, 예. 그거 시키면 돼요. 그거 시키면 되는데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좀. 예. 그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운동들은 예.
본 운동은 뭐 하셔야 돼? 본 운동은 태권도 가르쳐야지. 본 운동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몸을 만드는 운동들은 다 준비 운동에다 넣으셔서 하시면 돼. 예? 그렇죠. 코어 강화 운동 내가 다 준비 운동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강화 운동 준비 운동에 넣으셔가지고 예,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자 바른 자세 운동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저번에 이제 설명을 내가 잠깐 드리고 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런 그 통증, 질환, 질병 증상들, 이런 현상, 현상 치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목이 아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입니다. 병원 가야죠, 병원. 허리 아파요, 병원 가야죠, 병원. 예, 병원 가면 어떻게 치료하죠? 엑스레이 주사나 찍어보고, 줍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상이 없네요. 별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가세요, 물리치료. 예, 그렇죠. 그거 약 3일치 드릴게요.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근데 틀어지고, 그래. 그래서 했더니, 자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병원에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교정하는 데 갑니다. 교정하는 데. 내가 뼈가 좀 틀어져서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교정하는 데 가가지고, 갔더니, 한의원 가고 추나요법 받고, 그죠? 한의원에 추나도 받고 교정원 가서 뭐 카이로프라틱이나 뭐 그래서 가서 봤더니 골반이 많이 틀어지셨네요. 골반이 틀어지니까 무릎 높이, 다리 길이, 어깨 높이 전체적으로 이제 체형이 막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교정해야 됩니다. 골반, 골반 교정. 자,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물어봤어요. 교정원이나 한의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몸에 변형이 와서 이렇게 골반이 틀어졌을까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래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세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입니다. 그렇죠. 본인 탓이잖아요. 본인 탓이니까 그냥 본인이 자세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치료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그래서 자, 추나나 교정을 받았는데 교정이 됐을까요? 교정을 받았으니까 교정은 됐겠죠. 그죠? 근데 완벽한 치료는 안 됐죠. 그죠? 왜? 자세 때문에 이런 게 왔다면서요. 그죠? 자세 때문에 골반의 변이가 와고 자세 때문에 통증들이 이렇게 몸이 무너지니까 통증들이 왔다는 거죠. 그죠? 뭐 때문에? 자세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를 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졌다. 근데 교정을 하고 왔더니 이 친구가 또 다리를 꽈요, 안 꽈요? 꼬입니다. 그쵸, 꼬죠. 습관이니까. 그래서 교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정할 때만 잡히는 거고 집에 오면 또 똑같은 자세를 또 하니까.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다리를 한 번만 꼰다고 자세는 바뀌지 않아요. 몸의 형태는 바뀌지 않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형태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그죠? 습관적으로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세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세를 안 하면 되는데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 구부정한 자세, 컴퓨터 하는 자세, 핸드폰 보는 자세,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짝다리를 짚는 자세 이런 자세를 안 하면 내 몸의 형태적인 변화가 안 올 것이고 내 몸의 형태적인 변화가 안 오게 되면 통증, 질환, 질병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날 건데 근데 왜 나는 이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를 꼭 할까요? 안 하면 되는데. 편해서. 그렇죠. 이 자세가 편하니까. 이 자세가 아주 편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로 누워서 자면 잠을 못 자요. 다리를 반대로 꼬면 엄청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못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계속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 편안한 자세가 그렇게 만들어질까? 이 편안한 자세는 어디서 올까? 이 편안한 자세는 체질에서 오는 거예요, 체질. 자, 첫 번째 체질.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앞에서 했죠. 두 번째는 어디서 오죠?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어렸을 때부터 운동 부족, 나이 먹어서도 운동 부족.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내가 근육을 과하게 써버리게 되면 몸의 밸런스가 깨진다. 그래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편한 자세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도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그거에 앞서서는 체질. 체질은 뭐요? 근본 원인이죠. 체질도 안 좋은데 운동까지 부족해? 그러면은 완전히 더 틀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체질은 뭐예요? 체질은 우리는 체질은 혈, 혈이 체질이에요. 알죠? 그래서 혈기가 왕성해야 된다.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 되면 체질이 아주 좋은 체질이에요. 예. 아주 타고난 건강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몸에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들이 안 만들어지고 그런 자세들을 안 하니까 몸에 형태적인 변화가 안 오게 되고 몸에 형태적인 변화가 안 오니까 통증 질환 질병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 기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운동 부족도 가져오게 되고 우리 몸에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기혈 순환이 잘돼 있고. 잘 될 수 있는 몸을 만들어내주면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겠죠. 왜? 이걸 안 할 거니까. 기혈이 순환이 잘 되는 몸을 만들어내면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안 하기 때문에 몸의 형태적인 변화도 안 오고 통증도 안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바른 자세를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저기 교정원에 가갖고 교정 받으실래요? 아니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하실래요? 교정원 가서 교정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자세를 교정하실래요? 예?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해가지고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를 먼저 잡으실래요? 교정을 먼저 하실래요?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입니다. 첫 번째죠. 체질을 개선시켜서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를 먼저 잡아줘야죠. 그래야 나머지 문제들이 쉽게 잡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체질을 개선시켜가지고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태권도장입니다. 태권도장 가야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체질 개선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를 잡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네. 그죠? 근데 안타깝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안타깝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체형 분석 설문지제.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중요해서입니다. 예? 중요해서입니다. 그렇죠. 중요해서죠. 자, 바른 자세 PBT 체형 분석 설문지, 피지컬 밸런스 트레이닝 시스템의 약자인데, 자, 이 설문지가 뭐냐 하면, 체질 분석하는 거예요. 체질 분석. 아까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체질 분석. 그쵸. 체질. 기혈이, 기혈순환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몸을 만들어내려니까 체질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그 체질을 알아서 그 체질을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면 개선을 시켜줘야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그 체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체질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 바른자세 PBT 체형 분석 설문지예요. 체질을 분석하는 것이 바른자세 체형 분석 설문지다. 그래서 체질을 분석해서 이 체질이 안 좋으면 그거를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체질을 분석하는 게 바른 자세 체형 분석 설문이다. 그래서 바른 자세 체형 분석 설문지가 체질 분석인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이제 이 체질 분석, 체질 분석을 통해서 이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이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를 고칠 수 있으려면 체질을 개선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체질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체질 분석에 대해서 체질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관장님들이 이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체질 분석인데 그 아이고야 왜 일로 와버렸냐. 체질 분석인데 현주 쪽부터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지? 어이? 자, 체질 분석인데 그냥 보이시죠? 체질 분석인데 부모님들이 여기다 이제 늘 것들 있잖아요. 여기다 늘 것들. 우리 아이는 산만한데 뭐 우리 아이는 허약한데 우리 아이는 자세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꾸부정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안 물어보겠죠, 아직은.
근데 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상담할 때 부모가 물어봤던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상담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우리 아이는 살이 많이 쪄서, 예? 운동의 목적이죠, 이게. 우리 아이는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저희가 이제 앞에다가 밴드에다가,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관장님들이 이런 거 좀 상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렇게 밑에다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산만한데 이런 거 어떻게 상담해요? 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1번, 뭐, 키성장, 예. 2번, 뭐 다이어트 비만, 여기 써놓으면 관장님들이 옆에다가 이제 요거 복사에다가 3번, 뭐, 산만함, 4번, 허약체질, 예를 들어서 5번,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 그래서 쭉 나열을 해주시면 제가 교육하면서 하나씩 예, 풀어갈 테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이제 어차피 동영상 다 녹화해 놓을 거니까 그러면 상담 자료 되잖아요. 예? 상담 자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걸 물어보세요. 예. 많은 걸 적어가지고 하나씩 한번 다 풀어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상담해야 되냐. 예?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뭘 할 거냐면 체질을 분석하고 그 체질이 어떻게 키 성장이 안 되고 있는지, 비만을 만들고 있는지, 산만함을 만들고 있는지, 허약한 체질을 만들고 있는지, 운동을 싫어하게 만드는 아이를 만들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체질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개선해 나가면 되니까 요거 해놓을 거니까 요거 이제 좀 시간 되실 때마다 생각나는 때마다 거기에다 좀 올려주세요. 오늘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병호 관장님 눈이 초롱초롱하신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